폴 고갱 1848년에서 1903년. 폴 고갱은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였어. 그는 가족을 떠나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화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 화가가 된 뒤에는 낙원을 찾아다니며 남태평양의 풍요롭고 이국적인 생활을 많은 그림으로 표현했단다. 고갱은 파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어머니의 고향인 페루에서 보냈어. 그리고 7살이 되던 해에 가족과 함께 다시 프랑스로 돌아왔지. 고갱은 23살에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얻어 안정된 생활을 했어. 그리고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5 아이를 두었지. 하지만 그는 화가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 1882년 주식시장이 무너지자 고갱은 마침내 주식 중개인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자신의 꿈을 쫓기로 마음먹었단다. 단순함을 찾아서. 고갱은 얼마 뒤 작품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할 처지가 되었어. 그동안 저금해 놓은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지. 고갱은 더 이상 생활비를 벌 도리가 없자 가족을 떠나서 브르타뉴 지방의 퐁타벤에 이어 파나마와 마르티니크로 갔어. 그는 열대 지방에서 좀 더 단순한 인생을 보내기를 바랐지만 가난과 열병 때문에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야 했지. 고갱의 작품을 본 다른 화가들은 감탄했지만 그림들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어. 1891년 고갱은 열대의 낙원을 찾으려는 희망을 품고 남태평양의 타히티로 가는 배에 올랐단다. 그는 타히티의 문화와 전통에 친숙해지려고 노력했어. 고갱은 가장 유명한 그림들을 대부분 타히티에서 많이 만들어졌지. 기쁨의 집. 타히티에서의 생활은 고갱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 그는 타히티의 원주민처럼 살고 싶었지만 혼자 힘으로 고기를 잡거나 사냥하는 법도 몰랐지. 결국 유럽에서 사온 비싼 통조림을 먹으며 살아야 했단다. 그렇게 2년이 흐르자 고갱은 결국 돈이 떨어져 그동안 그린 그림을 배에 싣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왔어. 1895년에 고갱은 다시 타히티를 찾았어. 하지만 악화된 건강과 늘어가는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 게다가 타히티의 관리들과 사이가 틀어져 마르케사스 섬으로 건너갔어. 고갱은 그곳에서 자신의 머무를 집을 짓고 기쁨의 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그 무렵 마침내 고갱의 작품이 파리에서 팔려나갔어.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거둔 성공을 즐길 수 없었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 고갱은 1903년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고갱의 작품 기쁨의 집. 이 그림을 그렸던 1897년 고갱은 아픈 몸과 많은 빚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리고 수년 전 가족을 버렸음에도 자신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았다. 독약을 먹어 자살하려고 했다. 빈센트 반 고흐 1853년에서 1890년. 오늘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들은 전 세계 각국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고 아주 높은 가격에 팔린단다. 그러나 고흐가 살아있을 때는 단 한 점의 작품만 팔렸어. 고흐가 화가로서 그림을 그린 기간은 고작 10년에 불과하지만 그는 900점에 이르는 엄청난 양의 그림을 그렸지.
정신병을 앓았던 고은은 안타깝게도 37세의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생을 마쳤단다. 빈센트 반 고흐의 아버지는 네덜란드 출신의 목사였어. 고흐는 6자녀 가운데 한 명으로 태어났지. 그는 젊었을 때 그림을 팔고 사는 화상, 교사, 책 판매원과 전도사 등 여러 직업들을 거쳤어. 고흐가 화가가 되기로 결심한 건 27살 때였어. 화가가 된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탁한 색조로 그렸지. 고흐는 그 작품들을 팔아 화가로서 이름을 알리기를 바랐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그림을 사주지 않았단다. 돈이 떨어진 데다 돌파구가 필요했던 고흐는 파리에 있는 동생 테오에게 갔어. 그곳에 머물며 미술을 공부하고 폴 고갱을 비롯한 다른 화가들을 만났지. 그리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전보다 훨씬 밝은 색을 사용하여 그림을 그리게 됐어. 태양을 찾아서. 반 고흐는 도시에서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어. 그는 술을 좋아하는 데다 급한 승질 때문에 종종 싸움에 휘말렸지. 마침내 고흐는 파리를 떠나 프랑스 남부의 아를르에 정착했어. 그는 노란색의 작은 집에 방들을 빌려 고갱을 초대했지. 그리고 고갱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해바라기 그림 몇 점을 포함하여 화사한 분위기의 그림들을 그렸단다. 고갱이 아를러에서 머문 2달 동안 두 화가는 격렬한 싸움을 벌이곤 했어. 싸우는 도중에 고흐가 면도칼로 위협하자 고갱은 몸을 피했지. 정신병으로 고통받던 고흐는 급기야 자기의 길을 일부 잘라 그 지역에 사는 어느 여인에게 전한 다음 병원에 가기도 했어. 병이 악화된 고흐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지. 그는 병원에 머무는 동안 마치 열병에 걸린 듯이 그림을 그렸단다. 인생의 마지막 무렵. 1년 뒤 고흐는 병이 점차 나아지는 듯 했어. 그래서 북부 지방인 오베르 시르오아즈로 가서 동생 테오의 집 근처에서 지냈지. 그는 그곳에서 치료를 받으며 마음의 병을 몰아내고 그림에 집중하려고 애썼단다. 그러나 고흐는 동생에게 짐이 될까봐 몹시 걱정했어. 또한 화가로서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지. 절망에 몸부림치던 고흐는 총으로 자기 가슴을 쏘아 자살을 시도했고 결국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 테오가 고흐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 했지. 고흐가 떠나던 날 그의 관은 노란 해바라기 꽃으로 덮였단다. 고흐의 작품. 까마귀가 나는 밀밭. 고흐가 생을 떠나기 전 마지막 몇 주 전에 그린 작품이다. 어떤 이들은 잔뜩 찌푸린 하늘이 고흐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고흐가 감정을 잘 조절해 물감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